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참 북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북한 하면 여러분께는 북한은 어떤 곳일까요? 너무 그냥 먼 곳의 이야기, 아니면 가끔 TV에 보여지는 뭐 또한 북한의 이런 언론에 비춰진 이야기. 근데 북한은 제게는 고향입니다. 네, 고향이고요. 이틀 전에 북한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거기 계시는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저희 어머님 노모께서 계속 우십니다.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통일이 참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통일이라는 것이 될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일 전도사로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북한에서 살다 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교수님께서 저를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세워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북한 이야기를 하게 된 저는 북한에서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같지 않나요? 총 못 쏘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처럼 대학생이 사실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아버지처럼 뇌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이 북한에서 저희 꿈입니다. 꿈. 북한에서 뇌물 받는 사람.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떤 직위에 계셨냐면 북한의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네, 북한의 대학교 교수는요, 학생들이 시험 치러 오면 성적 위조해서 다 붙여주고요. 뇌물 많이 주는 사람한테 또 뇌물 안 주면 저희 아버지가 떨궈버리기도 하고요. 중간에 대학 좀 안 나온다 그러면 성적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교원대학교였는데 마지막 대학교 졸업할 때 각 지역에 가서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직업 배치도 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뇌물 받기가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처럼 학교 선생님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자원해서 군대부터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뇌물 받아도 크게 먹자 나는. 더 큰 사람이 되자. 북한에서는 사실 가부장적인 이러한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또는 그러한 제도 때문에 여성들이 당원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군사복무를 하면 집안에 성분이 좋으면 당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복무 만 5년을 하고 당원이 돼서 그 다음 대학교 가서 졸업해서 학교 선생님 하면 제가 교육감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럼 저는 한 개 대학교에서 뇌물 먹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 꿈입니다. 슬프지 않나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가장 놀랬던 뉴스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학교 교감 선생님이 쌍둥이 딸 성적 위조해서 시험 통과시킨 거. 그때 그거 뉴스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그 직위에 있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한국의 제도는 어떤 곳인가라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그 뉴스였습니다. 그렇게 군생활까지 하고 저는 고향으로 함경북도 해령으로 집으로 왔는데 탈북을 하게 됩니다. 뇌물 받는 사람이 못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뇌물 받으려고 하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대학교에 입학은 했어요. 제가 한 3개월 다니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대학에서. 이유가 뭐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를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 생활총화라는 것은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조직 안에서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아 비판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 당에서 국가가 내려놓은 지시에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지침에 맞게 생활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대학교 가면 교복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옷차림 이렇게 다양하게 못합니다. 북한 대학은. 그 다음 수강 신청 안 해도 돼요. 북한 대학은 그냥 학교처럼 앉아있으면 담임이 있고 수업 들어와서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수업하고 빠져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안에서 가장 힘든 게 제가 당원이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생활총화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 조직의 교수들하고 가서 생활총화를 해야 됩니다. 자아 비판을.
그럼 제가 교수님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교수님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계속 비판을 받는데 어느 날, 야, 이거 이렇게 비판받다가 나는 한국에서 말하는 왕따 되겠구나. 나 진짜 이거 이러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수님들께 잘 보일까? 저는 뭐죠? 뇌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수님께 뇌물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당이라는 곳에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때려치고요. 장사 좀 하고 학교 졸업증, 성적증 돈으로 사야겠다. 그러고 장사를 하던 중에 대한민국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과는 굉장히 딴 세상이었고요. 그때 북한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야, 저희 집 앞에 흐르는 두만강, 북중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두만강만 건너가도요, 압록강만 건너가도 중국이 북한보다 50년 앞섰답니다. 이건 뭐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저희 잘 산다는 기준은요, 쌀밥만 먹으면 돼요. 근데 드라마에서 본 대한민국은요, 그때는 한국이란 말 안 하고 저희는 암호를 했죠. 아랫동네. 그 남조선이라는 곳은 100년 앞섰답니다. 중국에서 북한에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는 북한에 와서 시시하게 오징어 갔다가 장사 안 해. 우리 한국 가면 한 달에 2,000달러, 3,000달러를 번대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 3,000달러면 우리 고향에서 집 10채 사겠구나. 집 10채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주변에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내 동창생 다 어디 갔나라고 봤더니 이미 탈북하고 없어요. 동창생이 없어요. 그래서 탈북하는 것이 가장 맞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하나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탈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한국을 떠나서 어딘가 가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용기 나나요? 안 나죠.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살면 그 용기 안 납니다. 아이, 그럭저럭 살지 뭐. 근데 분명히 밥을 좀 잘 못 먹고 배고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음에도요, 탈북이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강 앞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몇 번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가자 하고 탈북을 선택을 해서, 저는 두만강을 건너서요, 중국까지 와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돌아서 1만 킬로를 돌아서 오는 그 루트로 안 오고, 저는 중국에 가서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여객선을 타고 대한민국까지 하루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는요, 한번 북송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해서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두 번째 브로커를 감옥 안에서 학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까지 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삼국을 돌아서 오는 탈북민도 있고요, 외교관으로 나갔다가 오신 탈북민도 있고요, 최근에 넘어왔던 리일규 참사 같은 분들은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북한에서 꽃제비 했답니다. 꽃제비란 말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죠? 꽃제비라는 말은 노숙자라는 말이에요. 노숙. 그러니까 빌어먹는 사람. 계속 빌어먹는 사람. 이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러시아어가 이 노숙자가 꽃제피인가 그렇대요. 근데 북한에서 이걸 꽃제비라고 하는데, 그 외교관으로 쿠바에 참사로 나가 계셨던 리일규 참사가 탈북해서 왔잖아요. 이분이 자기도 꽃제비였답니다. 왜 꽃제비냐 그랬더니, 말이 외교관이지 해외에서 그 돈을 상납해야 되고, 식량을 상납해야 되고, 명품을 상납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빌려 다녔대요. 계속 우리 돈 좀 줘, 우리 뭐 좀 도와줘, 이렇게요. 최근에 몽골에 나가 있는 어느 외교관들하고 연락이 조금 닿아서 알아보니까, 외교관 마누라가 식당에 나와서 아르바이트 한답니다. 그릇 설거지 하고 있답니다. 몽골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외교관 하다가도 탈출을 해서 옵니다. 그만큼 북한 상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느냐? 북한이라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일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기주라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시기주라고 안 하죠. 20주,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중국하고 북한만 시기주라고 하더만요. 예. 자, 요 시기주를 가지고 주민들의 실상을 한번 풀어보고요. 이러한 북한 사회가 왜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오늘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제가 드릴 건 없는데, 네. 우리 교수님. 그렇죠. 교수님이 딱 앞에 계시니까요. 네. 대한민국의, 네. 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몇 명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빠르게 휴대폰들 있지 않나요? 네. 자, 몇 명일까요? 제일 먼저 네. 네. 우리 마스크 쓰신 분. 예. 네. 3만 5천여 명요. 4천명. 3만 4천여 명. 빠르게 검색하셨군요. 예.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3만 4천 뭐 700 몇 명 이렇게 가기 때문에 3만 4천여 명, 3만 5천여 명 합니다. 플러스 1점 되셨습니다. 아, 오늘 교수님 계시길 잘하셨네요. 네. 예. 자, 대한민국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지옥에서 천국에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대한민국을 표현합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는 그 많은 2,400만 500만의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행운하다라고 합니다. 행운아. 오는 과정에서 북송이 되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는 과정에 목숨 잃으신 분도 계시고요. 엊그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제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탈북민 게스트 한 명 모셨더니 20대 여성분과 손잡고 두만강 건너다가 서로가 손을 놓아버렸는데 그 20대 여성이 물속에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걸 보고 자기가 왔다. 이분은 뭐죠? 평생 트라우마죠. 그게. 그래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요. 이렇게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딱 한 가지만 표현할게요. 오자마자요. 저는 5개월 만에 차 샀어요. 네. 오니까 탈북민 중에 뭐더라? 차 딜러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딜러란 말도 저는 모르고 차를 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때입니다.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북한에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어느 부대 가서 강의 한번 하고 와라. 너무 먼 거예요. 차를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운전면허를 딱 따고 차를 샀는데 탈북민이 저한테 차를 소개했습니다. 마티즈라는 빨간 차인데 250만 원에 저한테 딱 중고차를 주는 거예요. 350km 몰고 아무리 차를 속도 내려는데 80km 이상 안 나갑니다. 이놈이 차가. 고속도로에서. 그래도 저는 뭐죠? 저한테 차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250만 원이 없어서 차 딜러하는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랬더니 언니 걱정하지 마. 대한민국엔 할부라는 거 있어. 할부 참 좋더만요. 참 그 차를 가지고 내비를 켜고 대한민국 전국을 찾아다니는데요. 한 3개월 동안 그 차 타고 다니다 어느 날 그 차 사실 폐차했습니다. 잘 안 나가고 멈춰가지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로를 보니 얼만큼 발전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첫 정착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북한 주민들은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는 온 지 제가 15년 차입니다. 이제 서울 여자 다 됐어요. 서울말 잘하죠. 그러죠. 예, 그러게요. 근데 아직도 사투리 하는 거 압니다. 네, 제가. 제가 이렇게 15년 와 있는 사이에 북한의 브로커들하고 통화하고 어머님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어제는 그래도 이틀 전에 통화하면서 기쁜 소식은 제가 탈북을 했음에도 저희 오빠 아들이 군대 갔는데 강원도에서 중대장까지 승진했다고. 네, 이런 소식도 받으니까 뭐 승진한 건 분명히 좋은데 중대장까지 해야 되나?
빨리 제대하고 탈출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었습니다. 그 북한 사회가 15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사회 실상을 시기주로 설명하면서 자급자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급자족은 뭐죠?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해서 내가 충당하겠다라는 것이 자급자족인데요. 우리가 북한 체제를 처음에 딱 한마디로 보면 북한 체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은 있어요. 명칭은. 근데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북한은 뭐죠? 공산주의? 공산주의 나왔고요. 공산주의는 완전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그죠? 사회주의? 그죠? 북한 사회를 뭐라고 할까? 사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상에서 가장 부름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만큼 행복한 나라가 없대요. 근데요, 저희가 바깥 사회를 비교할 때 있어야 비교를 하죠. 인터넷 안 되잖아요. 제가 자랄 땐 휴대폰도 없었어요. 그냥 오롯이 국가가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만 받았습니다. 시험을 쳐도 북한은 주입식이지 객관식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는데, 정말 불행하게도요, 제가 군대에 나가고 어느 날 길거리에 나와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시체가 돼서 길거리에 막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처럼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뭐 시급 10,000 얼마를 받아서 20,000 얼마를 받아서 요즘에 2시간 3시간 일하면서 10kg 사요. 먹을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달면서 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배급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성인은 700g 먹고요. 공부하는 고등학생, 중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한 500g 먹고요. 엄마는 성인이지만 가정주부, 사회에 나가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300g만 먹어라라고 국가가 식량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일 한 사람, 안 한 사람, 대학 교수, 뭐 변호사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꼭 같이 공급해 줍니다. 경쟁할 필요를 느끼나요? 안 느낍니다. 그냥 국가가 하라고 하는데 나와서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식량을 89년부터 나라가 어렵습니다. 조금 안 주고, 90년도 조금 안 주고, 91년도부터 전혀 안 주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주냐? 대학 교수, 당 간부한테만 쌀을 줍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금씩 받아와요. 이거 뭐냐? 학생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 입맞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큼은 배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배급을 못 받는 일반 사람들은 정말 국가만 쳐다보고 쌀 언제 줍니까? 라고 바라봤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해결하겠습니까? 굶어 죽어야죠. 그래서 북한에 90년대 중반에 300만의 아사자가 생겼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제가 증언합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섭니다. 어느 날 쌀을 주는 노동당보다 나는 돈을 버는 장마당에 가겠소. 자, 북한은 당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즘엔 당이 2개 생겼다 그러면서 장마당에 나와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을 사람은 죽어라. 나는 이겨에 나와서 돈을 벌 테니. 처음에는 물물교환을 합니다. 자본주의 이러한 시장경제 구조를 단 한 번도 학습해 보지 못했고 돈이 없으니까요. 처음에 물물교환을 하던 북한 사람들이 물물교환하니까 돈이 생겨요. 북한이 뭐냐면 북한하고 무역거래 하겠다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가. 중국만 살아남아서 나진선봉이라는 국제시장 만들겠다고 해요. 중국에서. 여기에서 물건을 빼돌려서 주민들이 시장을 만들고요. 국가가 시장을 2003년도 허용해 줍니다.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했던 시장에 나와서 돈 벌어. 그래서요, 식량이 늑대라고 하는, 북한은 식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늑대들이 시장에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익부가 생깁니다. 돈주가 생기고요. 사채업자가 생기고요.
말 그대로 이상한 자본주의가 이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돈 없어요 나는. 그럼 뭘 하냐? 내가 물건을 줄 테니까 네가 팔아서 이윤 5억만 네가 가져가고 나를 다 줘. 이러한 사람도 생깁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여기 보십시오.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된 상품 나왔어요. 아까 보셨죠?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된 상품이 한국 상품, 미국 상품이에요. 자, 그럼 미국 상품, 한국 상품이 시장에 있다 없다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어느 날 북한 당국이 이 장마당의 의미가 노동당만 바라보고 수령에게 충성만 강요하고 주입할 때 말을 잘 듣던 주민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돈 좀 내고요. 생활총화 오라 그러면 안 가고요. 나 장마당 나가서 차라리 돈 좀 더 벌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북한 장마당에 꽃제비가 없답니다. 없어요. 그럼 다 돈 벌어 다 잘 사느냐? 아닙니다.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돈 좀 버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머니가 점점 불어나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버는 사이에 우리 집 살림을 누가 해줄래? 보모를 둡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집 석탄 좀 찍어야 되는데 너 와서 돈도 없고 하니까 젊은 청년 우리 집 와서 석탄 찍어. 너한테 일주일 먹을 식량을 줄게. 즉 뭐죠? 자본주의 구조들이 북한 안에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요, 제도적으로 어떠한 대책과 또는 어떠한 제도적인 것들이 계속 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잡아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잖아요. 월급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제가 실례 드릴게요. 대학 교수하는 저희 아버지 월급이 3,800원이었어요. 제가 군대 가니까 우리 대대장 중령인데 4,500원입니다. 월급이. 근데 북한에서 쌀 1kg가 시장에서 얼마인 줄 알아요? 5,000원이에요. 배급 안 준다 그랬죠. 그러면 대대장이 이 쌀을 어떻게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대장은 뭘 해야 되죠? 부정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는 이 5,000원짜리 쌀을 사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서 달러를 받고 성적을 위해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상한 이건 제도가 또는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싫죠. 자본주의 시장 인정하기 싫죠. 그러니까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오로지 주민들이 그 안에서 정말 피 터지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저거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갈마 휴양소라고 강원도 원산에 가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되면 진짜 꼭 가보세요. 제가 대한민국 다 다녀봤는데요. 대한민국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원산 갈마 해수욕장만큼 좋은 데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해수욕장 다 가봤는데 갈마 해수욕장 가면 정말 맨발로 모래를 걸어도요. 하얀 모래사장이 그냥 부드러워요. 정말 좋아요. 이걸 이번에 인민들 와서 즐기고 러시아 관광객들 갔다 왔죠. 큰 해수욕장 만들었잖아요. 김정은이가. 근데 이 안에 출입하는데 돈을 얼마를 받느냐. 50달러를 받아요. 북한은 뭐냐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려면 북한 돈 받아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래도 북한 정권이 거기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표값이 얼마라고 써놓지 않았을까? 얼마냐 그랬더니 북한 돈 3만 원이래요. 대학 교수 월급 3,800원. 사실 이건 말 안 돼요. 근데 50달러를 받는 이유, 50달러면 북한 돈 50만 원이에요. 북한 돈 50만 원. 근데 이 불법적인 암표를 사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저희 고향에서 거의 40%가 올해 여름에 개장하자마자 딱 완공하자마자 40%가 거기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50달러 암표를 내고 갈마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은 된다.
그래서 이 장마당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실 시기주라는 걸 해결해 갑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싶죠?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하고요, 통일되면 경제적인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격차 같은 것을 해소해 가는 데는 큰 문제 안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이미 경제활동을 악조건 속에서 해보고 있다니까요. 제도 뒷받침 없는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되면 다용도 렌터카 사업 하고 싶지 않나요? 대한민국 물건을 북한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미 북한 주민이 하고 있어요. 여기 온 탈북민의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엄마 돈 2천만 원만 보내줘. 한국 돈 2천만 원. 엄마는 보내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탈북도 못 시키는 이 아들 거기서 먹고 살게 해야 됩니다. 2천만 원 보내주니까 이 아들은 대북 제재 속에서 중국이 절대 북한에다 물건이나 아무것도 주면 안 되는데 중국은 계속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고차들이. 아들이 중고차를 사서 아직 사회주의 경제계획 시스템이니까 어느 회사에다가 회사 이름으로 차를 등록하고 아들은 이 차를 빌려주고 짐을 실어 나르고 한 달에 얼마를 버냐? 무려 600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북한 회사 공장에 나가면 얼마를 받느냐? 북한 돈 2,600원을 받습니다. 1달러가 8,000원 하는 북한에서. 자, 1달러의 4분의 1을 공장에 나가면 벌고요. 다용도 렌터카 사업을 하니까 600달러, 600배를 벌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갈 삶의 원천지가 되는 거예요. 대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요. 저희 사촌입니다. 어거제 엄마가 그럽니다. 이모네가 저기 농촌 그 길주 풍계리 핵실험한 그쪽에 있는데 이모네 딸만 넷이에요. 딸만 넷인데 정말 그 딸들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탈북해라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이모가 지금 저희 엄마한테 온 거예요. 언니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옥수수 150kg만 좀 달라. 올해 여름을 너무 배를 골고 해가지고요. 이모네가 왔는데 옷이 다 찢어져서 기어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 와서 150kg를 옥수수를 사서 보낼까 하고 있다. 제가 돈 좀 보낼 테니까 흰쌀로 보내라고. 그냥 거기 가서 사 먹게 하라고. 150kg 똥찜지고 가게 하지 말고 돈 줘서 가서 사 먹게 하라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보냈더니 그 5인 가족이 1년 살겠다 하고 갔습니다. 즉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 양극화가 장마당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북한에서 요즘에 굉장히 신기한 것이 생겼습니다. 자, 장마당이 활성화되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해야지요. 예. 배달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배달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처럼 뭐 배민 어플 없어요. 아직은. 예. 대신 배달하긴 해요. 이 배달을 뭐라고 할까요? 아주 원초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힌트 드려요. 손 드실 거죠? 플러스 1점 주신다잖아요, 교수님. 예. 힌트요. 우리가 누구 집에 또는 친구 집에 동무 집에 방문하면 이렇게 딱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요 두드리는 걸 표현해 주세요. 다 알려줬어요, 제가. 우리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하세요, 요거. 계세요? 계세요는 안 해요? 응. 계세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나왔습니다. 한 글자가. 요걸 연결시키세요, 그냥. 우리 갑시다. 네. 쭉 붙이세요. 두 글자는 했어요. 똑똑이. 네. 똑똑이. 네. 이제 배달하면 똑똑이라고 합니다.
똑똑이. 그래서 내가 장사도 할 수 없고 렌터카 사업도 할 수 없고 돈 없는 또는 이러한 남자분들이 주로 배달을 하는데 집으로 물건을 날라주고, 내가 빵 만들다가 설탕 떨어졌어요. 시장에 전화합니다. 그 설탕 파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설탕 1kg 보내줘. 그럼 똑똑이 부르는 거예요. 저 똑똑이 가서 설탕 날라주고. 나름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북한에서도 음식거리 변화도 옵니다. 분명히 평양 가니까 짜장면 먹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그 드라마에서 저희가 숨어서 이게 영화를 볼 때 그 보면 짜장면 뭐 배달했어요 그러면 까만색 소스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짜장면 소스가 카레로 해요. 그래서 뭐 카레 짜장이라고 사실 해야겠죠. 노란색입니다. 거의 짜장이. 까만색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까만 짜장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통일되면 꼭 먹어봐야 될 거. 까만색. 네. 그리고 평양에 가니까 뭐 햄버거 비슷한 것도 있는데 맛없습니다. 그다음 피자도 있습니다. 삐짜라고 하는데 그 위에 토핑이 뭐 가지가 올라가고 쑥갓 올라가고 김치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비추천합니다. 저는 페페로니가 맛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거리가 사실은 장마당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불거리의 변화는 어떻게 오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께서 여기 사진 보시면 평양에 또 북한 사람들 주로 패션 보면 굉장히 어둡죠. 그죠? 그리고 하나에 뭐 그냥 지퍼 달린 저희가 잠바 또는 뭐 장군님 옷이라 그랬어요. 장군복. 김정일이 늘 입던 거. 김정일이가 늘 지퍼 달린 거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입었는데 이설주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땡땡이 패션 입어도 되네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짧은 치마 좀 무릎 위로 올라가도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요. 요즘에는 뭐 반바지, 미니, 그리고 또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 가장 유행했던 것은 뺑떼바지. 이 뺑떼바지 한국에서는 이렇게만 말하죠. 뺑떼바지 딱 붙게 입어요. 스키니진. 예, 요런 패션들을 주로 저희가 또 했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는 또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탁 풀어헤치고 이렇게 탁, 여러분이 쓰신 지금 이런 모자 딱 쓰고 자전거 딱 타고 가면 지나가던 남자들이 한 번씩 탁 봐주는 거죠. 예, 그런 패션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이런 이불거리는 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유행을 하느냐? 역시 장마당입니다. 아까 우리 팔지 못하게 된 상품에서 한국 상품, 미국 상품이 있었잖아요. 자, 이 이불거리들이 갑자기 낮은 선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데 그저 그래요. 뭐 그냥 시커먼 시커먼 바지 들어왔어요. 근데 탈북민들이 두만강 압록강으로 몰래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두만강을 이렇게 사람이 건널 수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볼이라고 하는 볼. 이 볼이 뭐냐면 볼. 북한에서는 축구공도 축구볼 그래요. 예. 뭔가 동그란 짐들이 두만강 압록강으로 밤마다 넘어옵니다. 뭐냐면 큰 마대자루에다가 한국에서 입던 이런 중고 옷가지들이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개에 그냥 개당 얼마씩 이 볼을 막 판매해 가지고 갑니다. 주로 어떤 여성들이 했냐면 17,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사회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결혼하기 전에 장마당 나서 장사하면 안 돼요. 끌려갑니다. 감옥 가요. 근데 뭐냐면 나는 이 남자랑 결혼했습니다라고 거짓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에 갖다 바치고 경찰에 갖다 바치고 장마당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 젊은 여성들이 볼 장사를 했어요. 볼을 딱 헤쳐보면요. 진짜 뭐 이런 하얀 면티, 티 종류만 쫙 들어오고요. 후드 달린 뭐 이 티셔츠도 막 들어오고요. 바지 들어오고요. 그러다가 어떤 남성도 군대 갔다 온 젊은 남성이 나 이거 해서 집 빨리 사야겠다. 왜냐? 볼 장사가 돈 제일 많이 버니까요. 왜냐면 이거 볼 하나를 북한 돈 5만 원에 가졌어요.
5만 원에 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하얀 면티 이런 거 북한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면티 한 개 얼마나 1,000원씩 파는 거예요. 1,000원씩. 그럼 그 안에 몇십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군대 갔다 온 남성이 나도 뻘 장사 해야지 하고 처음으로 뻘을 딱 받았는데 어머 속옷 받았네. 제 친구가. 북한에서 야 이걸 어떻게 이걸 파느냐. 근데 웬걸요. 드라마를 좀 본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북한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이 속옷에 환장을 해가지고 1시간 만에 완전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나한테도 볼 오게 되면 속옷 볼만 와라 이러면서 간절히 제가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장마당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이 장마당은요.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의식구조도 살짝 바꿔줍니다. 뭐냐. 드라마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CD로 들어왔어요. CD로 들어와서 드라마를 막 봤는데 어느 날 CD 보다가 계속 단속되는 겁니다. 들어와서요. DVD 막 돌아가는데 들어와서 수색하겠습니다. 뭐 북한 영장 어디 있어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죠. 와서 딱 해서 뺏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검열 들어올 때 요 CDR을 미리 뽑아야겠다 그러면. 아니면 우린 DVD 2개 놓고 딱 바꿔놓자. 이렇게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주민들이 어느 날 CD보다 더 좋은 게 들어오네요. USB라는 거 처음 봤어요. 손가락 마디만한 요만한 것이 안에 드라마는 뭐 몇십 개 들어가 있고요. 얘는 딱 단속되잖아요. 창문으로 던지면 돼요. 안 걸려요. 그러면서 얘를 좋아했는데 드라마를 다 섭렵하니까 어느 날은 뭐죠? SD카드인가? 유심칩 같은 이런 곳에 웹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드라마 다 섭렵 딱 끝나면요. 웹툰이 또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북한에서 한국 노래 다 알고 왔어요. 더 웃기는 건요. 제가 처음에 잡혀서 강을 넘자마자 잡혀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경찰에서 조사받는데 저를 조사하던 그 용식이라고 경찰인데 이 용식이가 저를 딱 조사하고 돌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내일 또 하자 2부 하자 하고 경찰이 문 탁 닫고 돌아서 나가면서 주현미 장윤정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문 탁 닫고 그름의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하면서 쓱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죠. 아유 저는 경찰이란 놈이 아랫동네 노래 부르고 말이야. 그러고 딱 잡혀나가잖아요. 그 경찰들이 그래요. 에이 바보들만 잡혀온다더라. 똑똑한 사람은 안 잡혀와. 왜 그 안 잡혀오는 데 있잖아. 그거 좀 멀리 가. 한국으로 가란 얘기예요. 경찰들이 그래. 네. 이러면서 사실 그 북한 안에서 장마당은요. USB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서는 MZ세대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 이 세대가 요즘 대세인 거예요. 뭐냐면 국가가 배급을 주는 이 국가에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주잖아요. 국가에 충성할 이유를 못 느끼는 이 장마당 세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아득바득 벌어서 본인을 케어를 했어요. 거기다 요즘에는 둘도 안 낳아요. 한 명만 낳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 명 낳아서 잘 키우자 그래요. 이런 자식들을 지금 딱 키워놓으니까 할 줄 알고 딱 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잘 컸는데 어느 날 군대 갔더니 러시아 파병 가라네요. 부모들이 기가 막히는 거죠. 이걸. 그죠? 이게 바로 요즘의 북한 실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가져온 거. 해산 종합시장이 위치해 있는 역전 백화점 거리는 언제나 인산이네. 물건을 실은 트럭부터 연신 손수레를 끌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레꾼들까지. 양강도 최대의 시장이라는 해산시장의 현재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들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시장. 삼지연과 같은 꽤 먼 곳 지역 주민들까지 해산으로 넘어와 장사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손에 물품 이름이 쓰인 종이를 들고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밖에서 보면 보통의 살림집이지만 내부엔 상품을 자루째 쌓아놓은 모습도 포착됐다. 지역 전체가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
네. 시장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그 말은 좀 거창하게 들은 것 같은데 왠지 개발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주민들은 이제는 돈을 벌겠다라는 경제 의식 구조가 깨어 있고요. 바깥 세상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돈을 벌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에 뭐 어떠한 이런 변혁 같은 것은 북한 당국이 돈이 있어야 하죠. 그죠? 그걸 우리가 통일되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불거리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는 주거 환경을 볼 건데요. 요거 마지막 퀴즈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너무 점수 또 이게 막 주면 안 되니까요. 네, 북한 가정집에서 가장 필요한 전기 제품은 1번 TV, 2번 냉장고, 3번 전원 공급기, 4번 보일러. 사랑의 불시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정답을 바로 알지 않을까. 그죠? 오호, 3번 하시겠어요? 2번. 자, 3번하고 2번 나왔어요. 그럼 1번 나와야 되죠. 누구 1번? 안 할 거예요? 1번. 4번 누가 할 거예요? 그럼 4번. 해요 그냥. 4번 좋습니다. 네.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다 나오신 거예요. 자, 1번 TV는요. 제가 아까 막 드라마 보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글 위성으로 보십시오. 북한이 암흑 세상입니다. 전기를 잘 안 줘요. 네. 명절 공급처럼 국가가 주는 전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내기철에 겨우 2시간씩 한 2달 줘요. 나머지 전기는 뭐냐?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감이 오나요? 자, 2번 냉장고. 사랑의 불시착을 봤더니 냉장고 안에 책이 들어가 있었죠. 오답이네요. 4번 보일러. 보일러가 있을까? 글쎄요. 정답은 자체로 전기를 해결하는 3번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여학생. 네, 꼭 찾아가서 네, 점수 플러스 좀 귀하죠. 그럼요. 네, 자 우리가 뭐냐면 사실 그 나라가 얼만큼 발전을 하고 잘 사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전기라는 전력 사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력. 그래서 지난해 미국에 계시는 경제학자분이 노벨 평화상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근데 북한이 이러한 그 부국의 조건에 굉장히 해당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착취제도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만 전기 해결이 안 되는 전기. 나라가 잘 살려면요 전력 사정이 우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전력 사정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집을 잡을 때에도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요 북한의 우리가 제도적 특징을 봤을 때에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고 국가가 모든 것을 딱 틀어지고 있는 이 북한 안에서 집을 사유하러 산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뭐냐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돈을 좀 벌다 보니까요 내가 저 큰 집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 집에서 꼭 살라고 했는데 내가 저 큰 집을 어떻게 살까? 큰 집을 쓰고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작은 집 쓰고 산 나는 돈이 있어요. 그럼 뭐죠? 돈을 얹어주고 집 관리를 하는 당간부에게 가서 이름 바꿔주세요 하고 북한은 입사증이라는 걸 줍니다. 국가가. 너 이 집에서 살아. 그런 입사증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당간부가. 뇌물 받고요. 그래서 뭐냐면 당간부는 이름 바꿔주고 뇌물 받고 살고 큰 집에 사는데 돈 없는 사람은 작은 집 쓰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집을 바꿔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국가기관 안에서 그 외교관들이 밖에 나와서 계속 구걸했다 했잖아요. 외교부가 이 아파트 하나를 너희가 지어서 너희가 여기 들어가 살아. 국가가 땅을 주는 거예요. 경찰들 너희가 여기다 땅을 줄 테니까 여기다 너네 집 지어서 살아.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외교부, 보위부, 검찰, 당 각 부서마다
자기들 땅을 받아서 누구네 집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짓느냐. 경쟁이 붙었어요. 평양에서. 그럼 그 집은 뭐로 꾸리느냐?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재가 들어가고요. 에어컨 들어가고요. 붙박이장 들어가고요. 이 경찰팀에서 우리는 삼성 가전제품으로 넣을게. 그러니까 옆에 외교부에서는 우리는 LG 삼성 안 하고 그럼 너네가 삼성하면 우리는 LG 할게. 이런 소문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국유화에서 사유화로 어떻게 보면요. 정권의 이러한 그 용어들만 지금 현재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뭔가 이러한 틀에 맞는 걸로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사람들, 간부들, 심지어 외교부란 이런 부서부터 밑에 모든 사람들은 북한식 자본주의화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북한에서 어느 날 보니까 장마당을 계속 풀어주니까 북한 당국이 이 심장을 쪼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휴대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당에 충성을 안 하고 계속 빠져나가고 유언비어를 만들고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강도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 당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북한 사회랑 비판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반항으로 되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처형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북한 당국이 어느 날 야 이거 가만 냅두면 안 되겠네. 저 돈을 뺐으면 당에 충성하지 않을까? 장마당을 못하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2010년도에 화폐개혁을 딱 실행해 버립니다. 근데 화폐개혁 하자마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가 3배로 늘어난 거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화폐개혁을 하기 전에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갑자기 북한 당국에 의해서 화폐개혁하면서 돈을 다 뺏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바꿔준 게 아니라 매 가정당 15만 원만 바꿔주고 나머지를 휴지 조각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국가가 옛날처럼 쌀도 좀 주고 국정가격 해놓게. 배급제도 다시 되살릴 테니까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마. 근데요. 자생력이 있어야 하죠. 국가가. 그 자생력이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도루매기가 되고 주민들이 그 반발을 돈을 들고 나와서 불을 지피면서 당국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처음 북한 주민들 앞에서 사과를 합니다. 신적인 존재잖아요. 김씨들. 정책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동안.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자살하고 나와서 항의 시위하고 하니까 북한 당국이 이것은 김정일의 지시가 아니고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을 지낸 박남기가 안기부의 간첩이었다. 이렇게 몰아서 그 사람을 주민들 앞에서 공개 총살합니다. 그 이후 주민들은 시장에서 북한 돈으로 거래하던 이 북한 돈 화폐개혁 또 하면 내가 또 망한다라는 인식하에 주민들이 더 깨어지죠. 뭐로 깨어지느냐? 북한 돈 안 쓰겠습니다. 나는 달러랑 중국 위안화만 쓰겠습니다. 이게 요즘 북한이에요. 그래서 갈마 휴양소 들어갈 때도 50달러를 달러로 받고요. 네. 제가 북한에다 물어보면 콩나물 얼마입니까? 그러면 중국 위안화로 1원. 사탕가루 얼마입니까? 중국 위안화로 10원. 집은 얼마입니까? 큰 것들은 달러로 얼마. 그래서 북한이 북한 화폐를 거부하고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자들 또는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 나라의 화폐를 안 쓰면요. 곧 망할 징조라고 하십니다. 거부하니까요. 그래서 달러 위안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러한 북한 사회가 그러면 무엇으로 유지되냐? 그렇게 화폐개혁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사과까지 했잖아요. 주민들 그러면 우리 제도 만들어 주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그러면 바깥 사회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북한 당국이 가장 잘하는 게 이거죠.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통제죠. 언론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이라는 건요. 이 세뇌라는 것은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불났대. 아니래. 아니야 불났대. 아니래. 어느 날 보죠. 불났대. 불났대. 이런 거예요.
즉 뭐냐면 오랫동안 60년, 70년 동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북한 당이 조선노동당이 최고고요. 김씨 신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잘하고요. 근데 여기에 어긋나면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이러한 공포정치라는 것이 함께 동반이 되다 보니까 북한은 이러한 통제가 가능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언론 지수를 평가해 봤더니 북한이 179위입니다. 근데 북한보다 언론 통제 더 잘하는 나라도 있네요. 야, 저는 몰랐어요. 에리트리아라고 있네요. 참말로. 자, 체제선전 잘하죠. 주민통제 잘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죠? 뭔가 좀 비정상적인 것이 나타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반발을 하면 꼭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파병할 때도 그랬잖아요. 북한 병사들에게. 크루스크 나가서 너네는 이 무인기를 너희 적이라고 하는 한국군이 조종하고 있다. 너네 적하고 싸우러 가는 거야 그랬어요. 정당성을 그렇게 부여했다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꼭 나쁜 핑계는 바깥으로, 외부로. 잘한 건 뭐죠? 체제 선전을 해서 체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아우지 가는 거예요. 체제 선전 잘한다는데 아닌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일했다가는 하도 아우지 많이 가고 하도 감옥 가고 하도 수용소 보내니까 요즘 북한 주민들이 말 조금만 잘못하면 친구 사이에 농담을 그렇게 해요. 야, 너 그 말 하다가 서늘한데 가겠다 그래요. 그 말 듣는데 더 서늘해요 진짜. 서늘한 데 간다, 선선한 데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자, 가장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같은 MZ세대, 장마당 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가장 새 것에 민감하고, 그죠?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주력이 돼야 되고 역군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을 10년 동안 군대에 가다 놓고 청년들을, 그죠? 주입식 딱 시키죠. 거기다 또 그 안에서 좀 외부 문화를 좀 보고 뭐 했다고 법을 3개나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마다. 그럼 뭐죠? 해마다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 뭐까지 만드느냐? 여기 나올까요? 하다 없네요. 평양 문화보호법까지 만들었잖아요. 2020 마지막에. 평양 문화보호법은 뭐냐면 오빠 자기야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봤습니다. 나는 내 오빠를 오빠라고 그럼 못 부릅니까? 오빠는 부르랍니다. 가족만 부르고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뭘 만들었냐? 괴뢰말 찌꺼기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오빠야 하면 감옥 15년, 자기야 하면 감옥 15년. 요 해도 안 돼요. 우리 데이트 할까? 요 해도 안 돼요. 요 하면 감옥 15년. 무조건 다나까로 해라. 즉 뭐냐면 사실 사람이 쓰고 사는 말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웃기지 않나요? 그죠? 이런 자유조차 박탈이 되는 곳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이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오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대한민국은 뭐죠? 천국 맞죠? 제가 천국이라 표현하는 게 맞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데 언더주에 차 끌고 왔어요. 할부로 샀어요. 뭐냐? 나가서 그만큼 우리는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누가 어디나 공짜로 합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또 대한민국 오니까요. 가장 좋은 거 24시간 전기 안 가서 좋아요. 어떻게 수도꼭지 안에서 더움을 찬물 나옵니까? 이것들 너무 좋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탈북민들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여권이에요. 해외 가고 싶어서. 진짜? 비행기 타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누가 나 뭘 안 하나? 근데 뭐라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해외 딱 도착하자마자 외교부에서 문자 오잖아요. 나 감시당하는구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뭐냐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보호였습니다. 국민을 우선으로 놓고, 그죠? 국민의 권익을 우선으로 놓고 하는 대한민국 참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이러한 북한을 늘 생각하면요.
가끔은 죄책감도 있어요. 나만 와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이러한 죄책감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늦깎이 지금 대학원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통일되면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늦은 나이지만 준비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에 오니까요. 정말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 숙제, 통일되면 뭐가 좋을까? 네,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북한, 언젠가는 동서독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그 북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도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